어떻게 시공해야 튼튼한 건지, 요즘 또 욕조를 뜯고 샤워 부스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샤워 부스 만드는데 좀 도움이 17번째 욕조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어느 분이 이제 샴푸통을 아마 떨어뜨리신 모양이에요. 욕조가 저렇게 이제 깨졌고 이걸 좀 교체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리신 거를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욕조라는 거가 이제 저 안에 물이 이제 가득 들어가 차 있는 거고,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가고 눕기도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시공해야 튼튼한 건지, 그리고 요즘 또 욕조를 뜯고 샤워 부스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대로 된 샤워 부스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1번, 욕조 상단부는 브라켓의 고정. 튼튼한 욕조의 첫 번째 조건이 욕조의 상단부, 이걸 이제 브라켓 턱에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2번, 욕조 하단부는 구조물이 받쳐져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욕조는 이제 사람이 눕거나 걸어 다니거나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부가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3번, 욕조 주변 깔끔한 마무리. 욕조를 다 시공을 하고 나서 욕조 주변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문제가 없을 건지 이걸 좀 말씀드릴 겁니다. 4번째, 욕조보단 샤워부스. 샤워부스를 추가로 인테리어 하면서 설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욕조가 파손이 됐던지 뭐 이제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진인데, 지금 저기 화살표 친 거를 한번 보십시오. 상단부에 코킹만 저렇게 이제 쏴 놓은 거예요. 욕조와 벽체 틈새에 브라켓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귿자 면으로, 그러니까 욕조가 닿는 디귿자 면으로 앙카로 튼튼하게 고정된 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라켓이. 앙카도 방수층 훼손 없이, 검정색 저게 우레탄이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이렇게 앙카를 찔렀기 때문에 방수층에 전혀 훼손 없이 그렇게 이제 앙카를 박을 수가 있는 거고요. 턱 위에 욕조의 상단부를 얹습니다. 그래서 상부가 딱 수평이 맞아요. 그러니까 타일 줄눈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죠. 바닥 자체에 구배가 있어요. 욕조 바닥 자체가 그 욕조 물 빠지는 곳으로 구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배수는 되고 상단부는 평평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2번째, 욕조 하단부는 구조물이 받쳐줘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벽돌로 튼튼한 구조물을 이제 이루었고 그 위에 몰타를 올려놨습니다. 욕조 하단부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위에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위에 이제 욕조 통을 이제 이렇게 얹습니다. 그래서 욕조 하부가 살짝 곡선일 텐데 이 곡선이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다 받쳐줄 수 있도록, 그래서 바닥 자체도 공간이 없이 튼튼한 구조물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런이라 그래서 앞을 가려주는 막을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욕조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저 이후에 이제 바닥 타일을 시공을 하는 거예요. 바닥 타일은 지금 보시는 저런 방수층 저 위에서 11cm가 올라와서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당연히 드레인 쪽으로 이제 구배가 지어지는 거고요. 자, 3번, 욕조 주변 깔끔한 마무리. 욕조 하단은 백시멘트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코킹으로 하면 안 돼요. 뭐 항곰팡이 코킹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래서 곰팡이가 안 쓰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곰팡이가 조금 늦게 필 뿐이지 곰팡이 안 쓰는 코킹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 무기질 재료인 그 백시멘트로 욕조 하단 부분은 저렇게 줄눈을 넣어서 항상 물이 저렇게 닿는 부분이잖아요. 오래 갈 수 있도록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예전에 저런 식으로 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욕조 밑에 부분에 벽이 이렇게 좀 툭 튀어나와 있어요. 욕조와 벽체가 저렇게 나란한 마감은 좋지 않습니다. 돌출벽이 없는 게 좋겠고, 뭐 있을 거면 욕조보다 조금 튀어나와서 벽이 조금 더 커서 코킹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쏴질 수 있도록, 벽하고 욕조 벽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면 이 면에 코킹을 쏴도 이게 금방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직각으로 만나는 면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코킹을 쏴야 튼튼하게 물이 새지 않는 코킹으로 마감이 될 수 있다. 4번, 욕조보단 샤워부스. 욕실 내부 드레인 지금 모습 보시는 건데, 4번 욕조 밑에 저렇게 드레인이 있고요. 3번이 이제 바닥 전체에서 이제 배수가 되는 드레인이고요. 2번이 세면대가 빠져나가는 드레인이고요. 1번이 변기가 나가는 드레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종류의 드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욕조에는 별도의 저렇게 드레인이 있어요. 에이프런으로 가려져서 이제 안 보일 뿐인데, 저게 이제 욕실 바닥 슬라브를 관통을 했으면
샤워부스 설치하기에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걸 밑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4번 욕조 배관이 상부에서 밑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이 합쳐지죠.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 바닥에서 나오는 물, 욕조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그건 다 같은 종류의 오수기 때문에 하나의 관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파란 선 따라서 저렇게 PD로 찔러져요. PD로 들어가서 저기 1층으로까지 수직으로 내려간 후에 외부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배수 관을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1번 변기는 별도로 뽑습니다.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오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분리가 돼서 저렇게 PD를 통해서 이제 1층 과 외부로 이제 통해서 내려가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욕조용 드레인이 별도로 있다는 의미는 샤워하면서 뭐 물이 튀고 물도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저 샤워 부스 내에서 배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샤워 부스를 저 윗바닥보다 낮게 시공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저게 낮기 때문에 단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해서 샤워부스를 샤워부스답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맡겨 놓으면 욕실 바닥 자체와 그냥 평평하게 그냥 이렇게 맞추는데, 그러면 물이 다 이렇게 줄줄 흘러서 보기 싫죠. 위생에도 좋지 않고, 결론적으로 욕조용 드레인이 별도로 있으면 단 차이를 두고 별도로 드레인을 뽑을 수가 있어서 샤워 부스답게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17번 욕조 설치 공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8번 바닥 타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